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 호루스에게 물어본다. 알려줘요, 호루스. 천도씨 이상의 고온 용융 규소를 빨리 식히면 결정이 생기지 않아 유리, 글래스가 됩니다. 비정질, 아모르포스인 유리는 투명하기 때문에 빛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나 유리는 전기는 통하지 않는 부도체입니다. 유리의 원료인 규소, 즉 실리콘은 특수한 경우에 전기가 통할 수 있기에 반도체라고 합니다. 반도체 참 대단한 물질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실리콘에 불순물을 섞으면 전공이 많은 P형 반도체와 전자가 많은 N형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접합시키면 PN 접합 다이오드가 되어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정류작용, AM, FM 같은 방송국 전파에서 가총 신호를 추출하는 변조의 다이오드를 사용합니다. 트랜지스터는 스위칭, 증폭, 논리게이트를 통한 정보 처리에 사용됩니다. 접합형 트랜지스터와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로 구분합니다. 접합형은 PNP 또는 NPN 형태로 반도체를 접합시킨 것인데 이미터 베이스의 전류를 조정하여 콜렉터 베이스 간의 전류 흐름을 스위칭하거나 증폭하는 것입니다.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는 채널과 게이트 사이가 산화 규소로 절연되어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는 않습니다. 채널과 게이트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면 전개 효과가 발생하여 채널의 전자 흐름 특성이 바뀌는데 이를 이용하여 소스와 드레인 간의 전압이나 전류를 제어하기에 FET,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접합형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이게 MOSFET, 유명한 거죠. 방막 트랜지스터, TFT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전기효과 트랜지스터는 실리콘 기판 위에 수만 개, 수억 개를 집적할 수 있어 집적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집적 회로,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 회로와 반도체 소자를 하나의 집에 모아 구현한 것입니다. 수많은 트랜지스터가 포함된 회로를 현미경적 크기로 축소함으로써 컴퓨터 크기를 획기적으로 소형화하였고 소요되는 전력도 크게 감축시켰습니다. 오늘날의 정보기술 혁명은 반도체를 사용한 집적회로 덕분입니다. 반도체의 성질 중에 빛을 받으면 전자를 방출하는 광전 효과가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광전 효과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를 통해 빛의 입자설을 입증함으로써 물리학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광전 효과와 반도체의 집적 능력을 결합하면 반도체 칩에 빛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현한 것이 CCD, CMOS와 같은 이미지 센서입니다. 과거에 카메라 필름을 감광시킨 뒤 현상함으로써 이미지를 고정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반도체 소자로 대체한 것입니다. 전자결합 소자, CCD라고 하죠. Charge Coupled Device에는 많은 수의 광다이오드 소자가 집적되어 있고 이것에 빛이 비추어지면 빛의 양에 따라 전자가 발생합니다. CCD는 빛의 세기에 따라 생성된 전하를 보관하는 광활성 영역과 외부 전압에 의해 전하를 옆 픽셀로 전달하는 전송 영역이 있습니다. CCD 센서의 각 픽셀에서 광전 효과로 만들어진 전하는 다음에 위치한 픽셀에 차례대로 전달됩니다. 센서에서 추출된 픽셀별 전하량을 전압으로 바꾸고 다시 디지털화하여 기록하거나 표시하면 사진이나 동영상 화면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 CMOS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는 FET를 집적하는 과정 중에 PNP형과 NP형이 교차하며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 것입니다. CMOS 개념을 적용한 이미지 센서는 CCD 이미지 센서와 동일하게 광다이오드를 사용하지만 신호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CMOS는 단위 픽셀마다 증폭기가 있어서
셀 단위에서 전하량 신호를 해당하는 전압 신호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바뀐 이미지 정보는 메모리로 전달됩니다. CMOS는 픽셀마다 디지털 처리를 위한 회로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은 줄어들지만 CCD 이미지 센서에 비해 제조 단가가 낮고 소비 전력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이미지 센서로 CMOS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969년에 CCD가 발명되고 1975년에 코닥사는 100 곱하기 100 픽셀 크기의 CCD를 사용하여 최초의 디지털 스틸 카메라를 개발합니다. 필름이 주업이었던 코닥은 거기서 멈추었지만 CCD에 관심이 많았던 소니는 1983년에 최초로 CCD를 탑재한 캠코더 CCD G5를 양산합니다. 이후 캠코더와 스틸 카메라의 혁신을 거듭한 일본이 디지털 영상 시장을 주도합니다. 텔레비전 방송용 카메라는 진공관의 일종인 비디오콘으로 동영상 신호를 획득할 수 있었기에 반도체 이미지 센서가 만들어지기 전인 1950년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관할 수 없었기에 생방송 신호를 바로 시청자의 텔레비전에 주사해야 했습니다. 마그네틱 비디오 테이프가 개발되고서야 편집이나 녹화 방송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반도체 이미지 센서와 반도체 메모리는 개별 셀의 신호를 기억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합니다. 문제는 메모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전기적으로 이를 구현하기 어려워 한동안 마그네틱 테이프나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도체로 비휘발성 메모리를 구현한 것이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가 개발되면서 부피가 큰 비디오 테이프의 역할은 끝나고 영상기기의 소형화가 본격화됩니다. 1990년대에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화되고 2000년대에는 핸드폰에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1998년 1메가픽셀, 2010년에는 10메가픽셀, 2020년 50메가픽셀, 5천만 화소의 집적을 달성합니다. 외부의 빛을 받아들이는 렌즈는 전자기력을 활용한 보이스 코일을 사용함으로써 기계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정밀한 초점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는 20에서 30메가픽셀급의 컴퓨터 비전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캠코더, DSLR 카메라의 사용은 줄어들고 핸드폰 카메라의 혁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옵틱스 온 웨이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개별 픽셀의 광 다이오드로 집광하는 마이크로 렌즈 레이어, 삼원색 빛을 분해하는 칼라 레이어, 빛을 센싱하고 처리하는 이미지 센싱 레이어를 반도체 기판 위에 단일 칩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소를 더욱 늘리고 이미지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을 추가하여 자동차, 로봇의 비전 시스템으로 진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나 라이다와 같은 전자파 측정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카메라 비전 시스템만으로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언제쯤 인간의 눈과 지능을 결합한 자율주행용 비전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알려줘요, 호루스.